여러분, 혹시 작은 온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한국에서 온 전기장판 하나가 저에게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단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지만 제 마음까지 데워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해밀턴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68세의 여성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부터 이 집은 추억과 함께 조금씩 무너져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겨울이면 특히 힘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창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고 난방을 충분히 틀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두꺼운 옷을 껴입고 오래된 전기 히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를 버티곤 했습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창밖은 회색빛 하늘에 잿빛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 공기도 차갑고 음산했지만 전기 히터를 틀기엔 전기 요금이 걱정돼 잠깐씩만 켜두었습니다. 손끝은 시려웠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눈앞에 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추위도 더해갔습니다. TV를 켜도 책을 읽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돌리면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 겨울도 이렇게 춥진 않았을 텐데. 저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더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겨우 버티는 일이 반복되던 중 딸 릴리가 찾아왔습니다. 릴리는 오랜만에 제게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감기 걸리겠어요. 저는 익숙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릴리야, 나이 들면 추위를 참는 것도 익숙해지는 거란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딸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릴리는 난방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자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엄마, 좀 더 좋은 히터를 사보는 게 어때요? 아니면 난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건요? 저는 딸의 말을 웃어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롭잖니. 괜한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릴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추운 집에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더 이상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딸이 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제 자신은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던 겁니다. 며칠 후 문 앞에 작은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본에는 사람은 릴리였습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안에는 낯선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기장판이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전기장판은 저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용법도 모른 채 포장을 만지작거리며 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릴리야, 이게 뭐니?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야? 릴리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한국에서 만든 전기장판이에요. 에너지 효율이 좋고 정말 따뜻해요. 요즘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다니까 한번 써보세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번 뉴스에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들의 제품을 접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전기장판을 펼쳤습니다. 설명서를 읽고 릴리와의 통화 덕분에 사용법을 이해한 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습니다. 장판을 켜자마자 온기가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손바닥을 장판 위에 올려놓았을 때 부드럽고 포근한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이 제 손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장판 위에 몸을 기대자 추위로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깨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전기장판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아침에도 이불 밖으로 나올 용기가 생겼고 밤에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릴리와 통화하면서 저는 전기장판 덕분에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전했습니다. 릴리야, 내가 보내준 전기장판 덕분에 요즘 정말 행복해. 이제는 겨울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 릴리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기술이 대단하죠?
그게 엄마에게 도움이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전기장판 하나로 제 겨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산 전기장판이 제게 준 따뜻함은 온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의 사랑, 그리고 제가 잊고 지냈던 작은 행복을 되찾게 해준 기적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릴리가 선물해준 한국산 전기장판 덕분에 몇 년 만에 가장 포근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북유럽의 겨울밤, 창밖에서 바람이 윙윙거렸지만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건 고맙지만 매달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네. 저는 전기장판의 열기를 느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딸 릴리가 전기장판을 선물하며 이제 겨울 동안만큼은 따뜻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고지서가 도착하길 기다리며 작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주방에 커피 내리는 소리만 울리는 순간 저는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장판 사용 설명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제품이라니 정말 신기한 기술이야. 하지만 이렇게 좋으면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 릴리가 엄마를 걱정하며 물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 전기장판은 괜찮으세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전기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죠? 그때는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릴리의 말처럼 전기료 문제가 현실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릴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딸이 선물해준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저의 재정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릴리야, 내가 준 전기장판 덕분에 정말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 그런데 릴리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염려를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장판이 문제가 됐나요? 아니야. 장판은 정말 좋아. 그런데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그래. 이런 좋은 물건을 내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릴리는 한숨을 쉬며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기장판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이에요. 제가 알아보고 선물한 거라니깐요. 한국 제품들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 기능도 탁월하대요. 실제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릴리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전기장판을 사용한 후 고지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릴리의 말처럼 전기장판의 사용 설명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설명서에 적힌 에너지, 절약 모드, 자동 온도 조절 기능, 그리고 과열 방지 시스템에 대해 읽으며 그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다니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전기장판의 기술력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왜 이렇게 앞서 있는가? 해외에서 한국산 전기장판이 호평받는 이유 같은 기사 제목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전기장판은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북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자동 온도 조절 및 타이머 기능은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며 최신 난방 기술을 접목해 고효율 난방을 구현한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릴리가 정말 좋은 선물을 해줬구나. 나도 이런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니. 며칠 후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루이스는 봉투를 들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전기요금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날 저녁 릴리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릴리야, 정말 대단하구나.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너 말이 맞았어. 한국산 전기장판이 정말 놀랍구나. 릴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에게 따뜻함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세요. 저는 딸의 말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전기장판 위에서 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전기장판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도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딸 릴리가 저에게 보낸 사랑의 메시지였고 제가 다시금 자신을 돌보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도 큰 걱정을 했을까? 따뜻함은 비용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어. 그날 이후로 저는 전기장판의 따뜻함을 온전히 누리며 딸과의 유대를 새롭게 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 릴리가 선물한 전기장판 덕분에 몸과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몸을 녹이며 저는 오랜만에 아침을 일찍 맞이했습니다. 방 안은 포근한 공기로 가득했고 저는 창문 밖으로 비치는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요리를 멀리했던 저였지만 전기장판의 따뜻함 덕분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용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오래된 재료를 꺼내 간단한 수프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나에게도 가능하다니.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먹으며 저는 전기장판이 단지 몸을 녹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잘 왕래하지 않던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 릴리와의 통화에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릴리야, 이웃들에게도 이런 따뜻함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릴리는 엄마의 말에 동의하며 작은 모임을 열어 이웃들과 함께 전기장판의 효율성과 장점을 공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볼게요.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 느낀 점을 나누면 사람들도 많이 공감할 거예요. 저는 딸의 제안에 용기를 얻어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전기장판의 장점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삶의 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소박한 다과를 준비하고 이웃 몇 명을 초대했습니다. 이웃 중에는 혼자 지내는 노인과 젊은 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가장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이 참 춥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전기장판 덕분에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젊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난방비가 부담돼서 매번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품이 있다면 한번 써보고 싶네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난방비를 아끼려 노력하는데 이 장판처럼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임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자리를 넘어 서로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모임 이후 저는 이웃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장판의 따뜻함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연락해 전기장판 사용법과 장점을 알리는 작은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장판은 단순히 기술적인 장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워크숍 당일, 저는 한국 전기장판의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설명하며 제가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기장판이 제공하는 따뜻함뿐 아니라 그것이 줄 수 있는 정서적 안정에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네요. 제 삶에도 이런 따뜻함이 필요했어요. 워크숍이 끝난 뒤 저는 지역 주민들과 더 자주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딸 릴리와 함께 전기장판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며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기장판을 통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저는 점차 자신을 둘러싼 따뜻한 공동체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저는 평소와 같이 전기장판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디선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기장판의 플러그를 확인했지만 전기장판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 안의 전구가 깜박거리더니 갑자기 모든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설마 전기 문제일까? 저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방 안은 캄캄했고 차가운 공기가 서서히 밀려들어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 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릴리야, 지금 갑자기 집 전기가 다 나갔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릴리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엄마, 일단 전기장판을 뽑아두고 근처 이웃들에게도 전기가 나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 양초나 랜턴을 준비해 두세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차가운 방 안에서 손발이 점점 시려졌습니다. 저는 과거 고립되었던 시절의 추위와 불안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함을 잃어버린다는 건 단순히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외투를 걸치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옆집의 마샤가 제 상황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루이스, 괜찮아요? 우리 집엔 전기가 들어오니까 잠시 우리 집에서 몸을 녹여요. 저는 마샤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마샤의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녹이는 동안 전기 전문가인 마샤의 남편이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전기 문제를 점검한 후 플러그 연결 문제와 일부 오래된 배선의 손상이 문제였음을 알아냈습니다. 이 문제는 큰 고장은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바로 수리해 드릴게요. 마샤의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웃들과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와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전기장판을 받았을 때 그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게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따뜻함을 나누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따뜻함이 나에게 돌아오고 있구나. 저는 릴리와 통화하며 제가 새롭게 느끼게 된 점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릴리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기장판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구나. 엄마,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엄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요. 몇 주 후, 저는 지역 복지 단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가구에 전기장판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전기장판 덕분에 올해 겨울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루이스 씨. 저는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자신이 단순히 전기장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지역 언론에까지 소개되었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딸 릴리와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릴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전기장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기장판은 나에게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시작이었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준 달이었어. 릴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집은 여전히 포근한 전기장판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은 더 이상 고립된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전기장판이 제 인생에 가져다준 변화는 단순히 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의 목적까지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따뜻함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뿐이야. 저는 미소 지으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뜻함은 단지 열기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연결하고 사랑을 전하며 희망을 키우는 힘이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더욱 나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